도대체 목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왜 시드머니는 모이지를 않는 건지, 남들은 이만큼 모아서 척척 잘 불리던데 왜 나는 빚만 쌓이고 이게 굴러가지 않을까? 오늘 이 영상으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드머니 모으는 법, 이 영상대로만 따라 하시면은 2년 뒤 4천만 원이 수중에 있게 되실 거예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 셀프 마케팅으로 월 1,000만 원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현재 부업 겸 취미로 무자본 창업, 수익형 브랜딩 블로그 강의, 전자책 강의, 브랜딩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노마케터스 로마입니다. 재테크를 시작하시려면 뭐든지 목돈이 필요하죠. 그게 목돈이 2천만 원일 수도 있고 4천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목돈을 모으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조금은 더 쉬운 방법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되는지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머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저축 먼저 한다입니다. 자,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신용카드든 각종 공과금이든 모든 게 돈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남는 돈을 저금을 하려고 하면 남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월급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학비를 제가 직접 모아서 학교를 석박사를 다녔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 이상씩 저금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월급이든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든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통장에 집어넣고 그 돈부터 뚝 떼서 다른 통장으로 옮겨놨었어요. 저금을 먼저 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하니까 학비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새는 지출을 막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자잘하게 쓰는 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흡연을 한다거나 커피를 자주 사 마신다거나 하면 이제 담배 한 각도 가격이 만만치 않죠. 저는 비흡연자라서 담배값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4, 5천 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쵸?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백다방이든 이디야든 저렴한 좀 좋은 가격에 합리적인 커피를 마신다고 해도 하루에 2,000원, 3,000원씩 소소하게 빠져나가는 게 쌓이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9만 원이죠.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불어 음주를 좋아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아끼고 있어도 술집에 가서 술 한 번 사 먹으면, 안주 하나 사 먹으면 3, 4만 원씩 훅훅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시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뭔가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회에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보여주기식 지출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허하면 계속 물건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다녀서 그렇게 보는 건가? 라는 착각을 하게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별로 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남에게 관심이 없든 저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지출을 하지 마세요. 명품 가방이라든지 좋은 비싼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한두 개씩은 있어도 괜찮지만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소득을 다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현금 흐름을 기록한다. 요즘은 제가 따로 쓰지 않고 있지만 20대 때는 항상 어떻게 어느 부분에 지출이 있었는지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 달의 마지막에는 늘 그 정리된 목록을 보면서 이번 달에는 내가 이런 지출을 좀 했네. 이쪽에 안 써도 될 돈을 썼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달에는 같은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게 힘드시다면 요즘에 어플로도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마저도 힘드시다면 체크카드를 쓰세요. 체크카드 쓰시면은 내역도 다 나오고 그리고 내가 빼놓은 돈에서 이미 깎이면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처럼 무분별하게 결제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신용카드를 쓰면 포인트를 주니까 그거를 쓰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용카드는 미래의 소득입니다. 즉 아직 나에게 없는 돈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쓰면 쓸수록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월급에서 그만큼이 깎인 상태로 또 한 달을 살아가게 되고 계속 미래의 돈을 땡겨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신용카드 회사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유는 과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 포인트를 쌓으면서 괜히 공짜로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신용카드 회사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괜히 그 비용을 지불할 리가 없겠죠. 포인트를 10을 지불하면 사람들은 100을 쓴다는 거를 심리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에 현혹되지 마시고 더 큰 목돈을 위해서 당분간은 신용카드를 잘라버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저축을 할 때 어떻게 통장을 쪼개는지예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0대의 통장 쪼개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한다고 치면 1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드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통째로 깨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3개의 저축 통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급하게 통장을 깨야 되는 일이 생길 때 20만 원짜리 하나만 깨시든지 아니면 큰 돈이 필요하면 50만 원짜리 하나만 깨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2개는 계속
묶여있는 상황이 되죠. 물론 이마저도 안 깨트리는 게 제일 좋지만요. 1년이 지나면 이게 1200만 원이 됩니다. 이자까지 치면은 1219만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율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1220만 원이라고 할게요. 쉽게 1220만 원을 예금으로 묶어두시는데 이걸 그대로 묶지 마시고 끝자리를 00으로 통일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1220만 원을 끝자리를 00에 되게 하려면 20만 원을 떼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보태서 00을 맞추세요. 1300, 1400, 1500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그거를 예금으로 묶어주세요. 1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 거치식으로 묶어주시고 한번 이렇게 적금 통장을 완성시키면 훨씬 더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붙어서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를 안 사 먹고 뭐를 안 꾸며도 자신감이 뿜뿜하게 돼요. 왜? 나한테는 1500만 원짜리 통장이 있거든요. 힘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적금 통장을 만드세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조금 더 여유가 되고 조금 더 모을 수 있겠다 싶으시면은 한 30만 원짜리 통장이나 많게는 100만 원짜리 통장도 더 만들어 보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만약에 200만 원을 더 모으겠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드셔서 또 1년을 굴리면은 그 비용이 2,400만 원이 되겠죠. 이제까지 하면은 2,450만 원 정도 될 거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끝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2,500이나 2,600으로 돈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금 통장에 넣어뒀던 돈과 이번에 모은 돈이 합쳐지면 이미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완성이 돼요. 물론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쪼개서 묶으시면 됩니다. 이자가 너무 짠데 저축보다는 뭐 주식이나 아니면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린 돈을 불리는 과정이 아니고 돈을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을 때는 모으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게 훨씬 더 많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20대의 통장 쪼개기면 30대는 어떨까요? 신혼부부의 통장 쪼개기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대 버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양쪽 부부의 월급을 일단 합산을 하세요. 한 통장에 메인 통장이라고 하는데요. 메인 통장에 합산을 하신 다음에 두 분이 월급날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21일, 23일이라면 각각 월급날에 무조건 통장에 다 돈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24일 되면은 250만 원씩의 월급이 있다면 합쳐서 500만 원의 금액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500만 원의 통장이 자동이체로 적금 통장, 그리고 공과금 통장, 그리고 각각 두 분의 용돈이 들어가는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쪼개서 자동이체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공과금은 공과금 통장에서 또 각각 보험료, 핸드폰비, 관리비, 대출이자 등등이 빠져나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분의 각각 통장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체크카드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쓰실 수 있게 용돈 통장으로 들어가면 이 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얼추 계산을 해보면요. PC 한번 보실게요. 적금 통장 200만 원, 두 사람 각각의 생활비 통장 30에서 50만 원, 식비 및 생활비 통장에 또 50만 원. 이거는 두 분이서 같이 외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생활비로 쓰는 비용이죠. 그 다음에 공과금 통장 한 100만 원. 왜냐면 이자도, 아파트 이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보험, 핸드폰, 인터넷, 정수기, 아파트 관리비 등 해당 통장에서 모두 다 빠져나가게끔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조사 통장이라고 해서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에 방문하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경조사 통장에서 비용을 빼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토탈 465만 원이에요. 50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도 465만 원밖에 지출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남는 돈이 생기겠죠. 이걸 1년 뒤에 또 예금으로 묶으시면 그만큼 저금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부부가 합쳐서 500만 원을 버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오히려 빚만 있어요. 왜 그러냐? 다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대 때부터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체크카드만 썼었거든요. 신용카드를 지금 쓰면서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이야기를 했어요. 체크카드를 쓰자. 신용카드를 자르자. 그래서 아마 이달 중에 체크카드를 다시 발급을 받아서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똑똑한 지출을 하게 되고 내가 어디서 돈이 새 나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맞춰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만큼 비용을 가지고 쓰면 요 안에서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한이 없으니까 정신없이 그냥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통장 쪼개기 방법, 그리고 돈을 모으는 방법, 시드머니 만드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속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해당 포스팅이 있으니까요. 이 URL을 첨부해 둘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요 글 들어가서 보시고 글 하단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유튜브 댓글 아닌 블로그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